오늘날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되돌아봤을 때 도덕적 기준의 붕괴, 그리고 가치관의 혼란 등 우리 정서적 빈곤이 원인이 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렇게 삶의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도덕적 기준,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배워야 될까요? 이 빛나는 전통과 문화를 알아가는 일,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공동체 정신을 일깨워가는 일,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전통유산에 대해서 좋은 말씀 전해주실 분 모셔봤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이배용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의 문화나 전통이 이렇게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은 우리가 세계적인 그 인정받는 유산을 갖고 있다는 건 자긍심이 높아지는 거죠. 국민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유산을 갖고 오셨구나 하는 자긍심이 생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게 혹시라도 재난이 당할 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자국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할 때 이제 세계적으로 도움이 있고 유네스코 본부에서 재정적인 기술적인 도움도 주는 그런 혜택이랄까 기회가 주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 이 관광 자원이 확대되는 거예요. 대개 우리가 어디를 가려면 유네스코 유산인가 인정받은 거니까 클릭을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세계 유산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주로 문화 보러 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럴 때 많은 우리의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경제적인 인프라가 구축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한 뭐 어떤 숙박이라든가 뭐 이런 음식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니까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하는 그런 큰 효과를 갖게 되는 거고, 네. 또 하나는 잘 보존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인정을 받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잘 보존을 해야겠다. 이게 현대화가 되면서 개발 논리에서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귀중한 자원은 세계가 인정한 것이기 때문에 네. 잘 보존해야 된다는 어떤 각오가 또 생기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 한국사의 영역에서 세계사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제 이런 어떤 교육적인 효과, 문화적인 효과 이런 것들이 함께 뒷받침이 되는 겁니다. 네. 우리만 알던 문화가 아니라 이제 세계인들도 함께 알아가는 그렇죠. 우리의 가치라고 볼 수 네. 있겠네요. 뭐 여러 가지 가치라든가 혜택 그리고 의미까지도 짚어주셨는데 특히나 서원에 대해서는 더 의미가 좀 깊으시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 등재 순간에 함께 하시기도 했으니까 오늘부터 연속 유산으로 선정되는 9곳의 서원을 둘러볼 텐데 맨 처음으로 살펴주실 서원은 어느 곳이에요? 네, 소수서원인데요. 소수서원. 영주 풍기에 있어요. 1543년에 네. 서원으로선 최초로 설립된 사립 명문 고등교육기관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이 서원의 주 재향 인물이 안향이라는 분이세요. 이분은 어떤 분이에요? 안양 선생님은 고려 후기에 네. 성리학을 원나라에서 도입해온 분이에요. 근데 왜 그 안양 선생님이 이 성리학을 중국에서 도입을 하셨냐면 그 시절이 굉장히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예요. 왜냐하면 1231년에 몽고가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32년에 강화도로 피난 가고 계속 40여 년간을 몽고하고 전쟁이 일어나서 사회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 1260년에 이제 어느 정도 평화가 시작됐지만 또 거기에서 이제 불행하게 되는 게 원나라의 간섭이에요. 그래서 고려 말기에 충자 붙은 임금은 다 원나라 간섭기에 임금을 하셨던 분인데 뭐 충렬왕, 충수강 그쵸. 해서 그래서 조금은 순환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안양 선생님이 우리의 자긍심 또 어떤 우리의 도덕성 회복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원나라에서 이제 공자의 초상 또 주자서를 저기 다시 베껴오고 해서 도덕 재건 운동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이라는 건 도덕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인간이 가장 중요하게 살아가는 가치예요. 그래서 이거를 학문으로도 퍼지면서 제자를 양성하는데 또 하나의 교육이라는 건 다음 세대 후계자를 양성해야 될 때 섬학전이라는 장학기금까지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앞으로 지속 가능한 그런 탄탄한 그런 기반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성리학을 도입한 최초의 인물로서의 그런 추앙할 만한 아주 훌륭한 분이시죠. 네. 예. 또 교육자라면 누구나 알만한 그런 네네. 분이시기도 네. 하네요. 네네. 사실 서원이 제향하는 인물은 공자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공자가 아니라 안양 선생님이세요. 그 특별한 이유가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마다 영주의 소수서원은 안양 선생님이고 네. 뭐 그다음에 도산서원은 뭐 퇴계 선생님이고 뭐 이렇게 지역마다 그 지역에 가장 존경할 만한 선현을 제향하는데 또 시대가 흐르면서 또 그분의 제자가 함께 제향되기도 하고 또 한 분만 제향하기도 하고 뭐 또 여러분이 후대 제자들이 이어서 제향을 받기도 하는데 소수서원은 안양 선생님을 주축으로 이제 사당에 모시고 그리고 이제 명륜당이라는 강학당을 이제 일구면서 서원으로 확대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안양 선생의 조카인 안축, 안보 요 형제가 또 제향 인물로 오르고 또 백운동 서원이라는 소수서원의 이름이 전시는 백운동이에요. 그렇죠. 네. 최초의 서원을 건립한 풍기군수 주세붕 선생도 제향인물로 오르게 되는 거죠. 제가 좀 이따 여쭤봐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네, 네. 것들이 지금 다 언급이 돼서 막 마음이 네. 바쁜데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이 중국의 서원과 우리 서원의 차이점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공자를 모시는 것과 우리는 그 지역의 선현들을 모시는 것. 그러면 맨 처음에 이 소수서원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주세붕이라는 인물은 어떤 분인지도 궁금해져요. 그분은 관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신이에요. 그래서 아주 학문적 소양이 높으신 분인데 풍기에 군수로 부임하셨을 때 네. 우리가 이제 교육기관이 향교라는 관학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교육을 해야 된다 해서 일읍 일교에 향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관학이 조금 더 그 시간이 흐르면서 좀 부실해지기 시작을 해요. 이를테면 학교라는 건 선생님이 잘 훌륭한 분이 모셔져야 네. 되고 또 책도 많이 확보돼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운영 기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충분 조건으로 갖춰져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조선 중기로 막 그 기묘사화 뭐 갑작 무어 갑작 기묘 울사 이런 사화가 일어나면서 상당히 그런 관학이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주세붕 선생이 이게 지속하려면 사립학교로 가야 되겠다 해서 관리신데도 사립학교를
세우셨어요. 근데 공자를 제양하는 게 아니라 네. 중국하고는 달리 그 지역의 선연을 이제 제양을 하면 뭔가 이렇게 결속력이 더 이루어져요. 자기 지역의 어떤 자긍심. 아, 이분이 우리 고향에서 태어나고 또 가르쳤던 아주 훌륭한 분이다는 결속력이 생깁니다. 그 지역에. 공자님 하면 훌륭하시지만 조금 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어떤 인식의 범위에서 그렇게 실질적인 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서원이 이렇게 오랜 동안 지속되고 정말 세계유산으로 가는 동안까지 이렇게 보존이 잘 되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그런 희망은 바로 그 지역의 선연들을 제양하면서 결속력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 시작이 된 게 바로 오늘 말씀 주시는 소수서원인 건데, 이제 그 주변의 풍경이나 소수서원의 그런 모습들을 함께 얘기하면서 얘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자면, 소수서원에 가면 건물들보다도 먼저 만나게 되는 게 소나무 군락이라고 들었어요. 근데 거기에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이란 데는 뒤에는 이제 수려한 산이 있고 네. 앞에는 맑은 뭐 시냇물이랑 강이 흘러요. 그래서 이제 배산 임수의 조건이 아주 상당히 잘 갖춰져 있는데 네. 거기에 또 서원에 가면 이 나무들이 아주 울창하고 수려합니다. 서원의 역사를 증명하는 거예요. 네. 이를테면 은행나무나 소나무인데 소수서원은 들어가면서 건물부터 보이는 게 아니라 굉장한 울창한 소나무 숲이 있어요. 근데 기이한 거는 그 소나무들이 그 공부하는 명륜당을 하는 그 담장을 향해서 쭉 뻗어 있어요. 휘어질 정도로. 어떤 나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얼핏 보면 야, 서원의 나무들은 진짜 공부하고 싶어하는 유생의 마음 같구나 해가지고 다 이렇게 강학당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야, 나무도 마음이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저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몇백 년을 저 나무가 하는데 우리는 학생이니까 더 열심히 공부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각오도 생기게 하면서 그 공식 명칭이 학자수입니다. 그 소나무 숲에 학자수라고. 그래서 소수서원, 뭐 다른 서원도 소나무도 많고 그런데 여하튼 울창한 소나무가 있고서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기울어진 그런 나무를 학자수라고 합니다. 학생들의 마음에선 야, 저 소나무들도 저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더 열심히 공부하자. 그래요. 예.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소나무들까지도 저렇게 듣고 싶어 하는데 더 좋은 얘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그럼요. 수도 예, 있을 것 그렇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좀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흥미로운 게 하나 더 있는데 이 서원 입구에 당간지주가 네.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우리가 유교를 네. 조금 더 숭배하고 불교를 네. 억제하던 그런 시대인데 서원이 절터에 세워졌다는 증거가 왜 안 없어지고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우리는 역사라는 건 이어지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게 계속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터가 있을 때 다시 변화해서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것도 역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교의 시대에서 이제 유교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몽땅 다 없애버릴 수는 없어요. 그런 데서 그렇다고 또 다 남겨둘 수도 없는 거죠. 이제는 유교 국가로 1392년에 성리학을 하나의 이념으로 설립된 조선 왕조인데 완전히 모든 거를 불교 흔적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역사의 이어짐이라고 생각. 원래 이 터는 절터였다. 숙수사라는 절터였거든요. 근데 그 또 터가 또 있어요. 이 숙수사 터가 절터이면서 많은 유생들도 가서 요즘에도 왜 고시 공부하면 뭐 절에도 가서 그렇죠. 공부도 네. 하고 그렇듯이 또 안양 선생도 어렸을 때 거기 가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주세붕 선생이 거기에다가 서원을 처음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뭐 억압하자 이거보다는 그런 터가 있는 데서 당간지주라는 건 절의 로고거든요. 절의 입구에 서 있는 그런 데서 그냥 남겨두면서 역사의 이어짐이 여기서 있으면서 이제 서원이 펼쳐지는 겁니다. 예. 역사란 이어짐이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네요. 네.
아까 배산임수 지형에 서원들이 들어선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앞쪽에 보면 이제 죽계천이라는 하천이 흘러요. 근데 거기 이렇게 쭉 흐르는 하천 옆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경자라고 붉은색으로 써 있단 말이죠. 이게 누가 왜 써놨을까? 저는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렇게 넓지는 않아요. 그 죽계천이. 그래서 그 바로 건너 그 바위에 붉은색으로 경자라고 써 있어요. 주세봉 선생이 쓰셨어요. 근데 유교에서 이 경이라는 거를 가장 중심에 두는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경이 직내, 공경하는 마음, 상대방, 뭐 윗사람을 공경하는 마음으로서 아내 마음을 곧게 하고, 경이 직내, 아내 마음을 곧게 하고, 그 의방외, 그러니까 의로움, 네. 의로움, 정의로움으로써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 방이라는 게 반듯한 거, 외적인 행동, 나타나는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 해서 아주 이게 이제 현판마다 그 뜻이 다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안으로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고, 밖으로는 의로운 마음으로 행동을 반듯하게 한다는 그런 뜻으로 거기다 유생들의 가장 지켜야 될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그렇군요.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위원장님, 경자바위를 바라보면서 이 서원 입구 쪽에 보면 정자가 하나 이렇게 있던데 그거는 어떤 곳인가요? 경념정이라고요. 그 경념정이 이제 현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거는 주염계를 경모하는 정자다. 그러니까 사모하는 정자다. 그럼 이 주염계라는 분 누구냐면 주돈이라고 성리학을 이제 성립하신 분이에요. 성리학은 성명의리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의 본성을 해명하는 겁니다. 네. 예, 그런 데서 이제 계속 우리의 학자들이 거기에서 뭐 태계 이황 선생도 그렇고 또 우리 많은 학자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현판을 많이 쓰셨어요. 유교에 대한 어떤 존경, 뭐 성리학의 어떤 자연과의 호연지기의 정신 이런 것들을 새겨져 있어서 네. 우리 유생들의 학문의 토론장이기도 하고 유식 공간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과 함께 벗삼는 그런 정신과 마음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서원은 서책을 통해서도 공부하지만 자연을 통해서도 마음을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시사철 변화 속에서 순리를 배우고 있고 네. 또 함께 자연이 어우러지는 거에서 우리가 화합의 정신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좀 더 심리적인 그러면서 정신적인 그런가 자연과 벗삼는 그런 정자들이 많습니다. 앞서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을 주셨는데 소수서원이 처음부터 소수서원이라는 이름이 아니었다. 백운동서원. 네. 그 이름이 바뀐 이유가 뭐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주세봉 선생께서 1543년에 이제 강학당을 세우신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본격적인 서원이에요. 바로 그 전해에 안양 선생을 모신 사당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상하신 게 중국의 주자가 가리켰던 여산의 백록동 서원을 이제 그거를 연계시키신 거죠. 근데 마침 그 풍기의 위치가 아주 비슷한 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운동 서원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1548년에 퇴계 이황 선생이 풍기 군수로 부임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역사를 쭉 보니까 네. 뭔가 이렇게 잘 성리학이 학문이 잘 이어지지를 못하고 이제 그것이 조금 맥이 끊긴 측면에서 이렇게 하려면 정부가 이 소수서원에 관심과 지원을 해줘야 지속력이 있다. 이게 계속 개인이 이거를 뭐 몇 명이 이거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다는 데서 정부에 공인을 신청하십니다. 그래서 그때의 임금이 명종 13대 조선왕조 임금이세요. 네. 그래서 정부에 이제 그거를 신청하셔서 이제 물론 관리를 통해서 신청하셔가지고 소수서원이라는 사액 서원의 현판을 받습니다. 사액이라는 건
임금께서 이제 현판, 액자를 하사하셨다는 뜻이에요. 이 사액서원이라는 건 사립학교지만 정부가 공인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550년에 최초의 사액서원이 돼요. 그래서 공인했다는 것은 그냥 현판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노비도 하사하시고 또 토지도 하사하시고 일종의 장학금이죠. 네. 이런 거에서 이제 뭔가 함께 이 교육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지속 가능한 터전을 만들게 되는데 명종 임금께서 현판을 직접 쓰셔서 지금도 거기에 있는데 아주 글씨가 반듯해요. 그래서 소수서원이라는 건 끊어진 학문을 이어받는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소수서원에서 학문의 이제 어떤 굉장히 왕성한 그런 지속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백운동 서원이라는 이름이 최초의 서원이라는 네. 의미를 또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이 소수 서원이라는 거는 최초의 사액 서원이라는 네. 것을 또 그렇죠. 의미를 보여주는 네.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앞서 서원이 앞쪽에는 강학 공간, 그러니까는 공부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뒤쪽에는 재향을 올리는 공간, 이렇게 해서 전학 후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해주셨었는데, 소수 서원은 조금 달라요, 배치가. 예, 의미가 있을까요? 네, 소수서원은 이제 최초의 서원이잖아요. 그리고 좀 평지에 있어요. 전학 후면은 되게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 산은 아니지만 언덕으로 이렇게 그쵸. 올라가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떤 격식이 완전히 갖춰진 게 아니고 또 어떤 지형을 그냥 편안하게 활용해서 거기에는 이제 동학, 서묘, 그러니까 동쪽에 강학당이 있고 서쪽에 이제 사당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성경무라 그래서 이제 안향 선생과 안축, 안보 그리고 주세봉 선생이 거기에 재향인물로 이제 안치가 돼 있으신 겁니다. 재래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다고 하던데요. 재래는 대체로 비슷하지만 네. 그 특별한 거는 도동곡이라고 경기체가 형식의 일종의 노래를 부릅니다. 제사 지내면서. 그러니까 도동곡이라는 거는 도가 동으로 왔다 하는 걸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양 선생께서 성리학을 도입해서 이제 중국에서 조선으로 온 거는 도가 동으로 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주세봉 선생이 이렇게 서원을 세우신 거는 또 하나의 찬양할 만 그런 어떤 경기체가 형식의 그런 어떤 가사체로 9곡을 부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장엄합니다. 제례에 가보면 그 도동곡 부르면서 재향하는 게 아주 경건해요. 최초의 사액서원으로서 명문 사립학교지만 나라의 국가의 공인을 받았어요. 네. 뭔가 나라에 미친 영향도 컸을 것 같고 지역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어땠나요? 뭐 소수서원의 초기에는 10명이더니 이제 뭐 사액이 되고 이렇게 좀 이름이 알려지니까 30명으로 늘어나고 또 여러 가지 과거 합격자도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서원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 엘리트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실력이 있어서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으로도 나가고 하지만 그게 목표는 아닙니다. 선연을 우리가 재향하면서 그분의 학덕과 인품을 우리가 이어받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의 가장 첫 시작은 사람 되는 거. 인격 도야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재향을 하는 거는 그분의 학덕과 인품을 기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도 이제 아까 경의직내 의방해 같은 품격을 놓고 그러면서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실력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과거 합격자 많이 나왔다는 말은 하지만 그게 처음의 목표는 아니다 하는 거. 우선 사람 되는 인격을 갖추는 공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유네스코 할 때도 교육유산으로서 또 세계인들이 상당히 신뢰하는 그런 가치를 전할 수 있었어요. 네. 예. 소수서원에는 건물들도 참 많은데 의미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쪽에는 사당이 있고 또 가운데는 이제 강학당이란 명륜당이란 거기 이제 소수서원이 써 있다 그랬잖아요. 네. 또 맨 앞에는 백운동이라고 또 써 있어요. 하여튼
공부하는 강학당이고 또 기숙시설이 함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옆으로는 지락제, 학구제, 일신제, 직방제라고 해가지고 하학 상달. 우리가 먼저 이제 지락제, 학구제는 기숙시설이에요. 이렇게 시냇물 변에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즐거움을 갖고 또 학문을 구하고 그리고 나날이 새로워지요. 일신이라는 건. 그리고 이제 직방. 그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경의, 직내, 의, 방해. 그래서 직방제. 곧고 반듯한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뜻들이 거기에 건물에 현판으로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상급생으로 갈수록 이제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선생님들도 함께 기거하기도 하는데 또 하나 가면 아주 특이한 게요. 이 건물들이 학생들이 그 기숙하는 곳은 좀 더 뒤로 물러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붕도 한치 낮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이쪽에 이제 학생들의 기숙도 하면서 이제 공부도 물론 하겠죠. 거기에 지락제가 있고 학구제가 있는데 그 건물들은 조금 얕고 뒤로 물러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아 옛날에는 학생들이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데 좀 그런 어떤 예우의 차원에서 건물도 그렇게 세워진 거 아닌가 하는 또 하나의 또 다른 감동이 서려 있습니다. 건물이 보여주는 동방예의지고. 예, 그러네요. 그러면 이곳에 가지고 있는 소수서원이라는 곳에 소장돼 있는 보물들의 이야기도 궁금해요. 거기에 그 여러 이제 박물관이 있어요. 이제 가면 그거는 뭐 그 현대에 들어와서 세워졌지만 굉장히 보물이 많아요. 이 소수서원에. 제일 아주 대표적인 보물이 안양 선생의 초상화가 국보 111호예요. 너무나 아주 학자다운 풍모에 아주 인격 있는 그런 초상화예요. 그거는 뭐 대단한 가치가 있는 거고 나머지 보물들도 문성공 이 제사 그 행렬도 같은 대성 그리고 당간지주도 보물이고 그래서 이 소수서원에 이 보물들이 많아서 이 박물관이 상당히 이제 품격 있고 우리가 자주 찾아가서 지켜야 될 곳입니다. 역사에 이어진 흔적이 다 보물로 지정이 되고 있네요.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소년들의 그런 살아있는 정신들, 이 소수서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신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알아야겠다.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가치들,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서 가지게 된 여러 가치들을 이제 외국인들도 많이 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더 잘 알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더 많이 들었는데 소수서원을 통해서 현대를 사는 우리가 계승해야 되는 어떤 철학, 정신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주세봉 선생께서 백운동 서원을 세우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학문이라는 거는 존경하는 선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인데 그런 데서 이제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교육은 어수선한 사회 또 굶주림을 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다. 그런 데서 이 사립학교로 하는 서원운동을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소수서원을 이렇게 들어갈 때 숙연해지는 것은 그 시작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그것이 맥이 끊기는 게 있는데 또 하나 감동을 주는 거는 그 후대의 유림들께서 그 정신을 계속 이어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문이라는 건 우리가 근대화 들어서서 서양 학문이 들어와서 거의 이제 이게 진행되는 것은 맥이 끊겼다 해도 그 선현들의 존경하는 재양 의례는 정말 지극정성으로 하십니다. 또 이제는 국가가 지원해주는 재양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개인들이 다 객출을 해서 그것은 그 지역의 이제 선현들을 존경하는 마음과 함께 이것을 꼭 후대의 후손들에게 이어줘야 된다는 사명감이 함께 있으신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에 너무 실용적이고 또 기술 또 황금 만능 시대에도 거기서 무슨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닌데도 저렇게 지극히 그것을 존경해서 지키는 정신과 마음
이것이 우리는 이제 이 시대에 제일 지금 인성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네. 또 하나는 정직과 도덕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조금 더 서원을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할 때 소수서원의 설립 정신의 초심을 우리도 더욱더 본받아야 될 것이다. 특히 요즘에 도덕이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서 계속 서원에서 지향하는 그런 우리의 학문적인 추구하는 이상은 인의의 지신, 우리가 어떤 가치와 정신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 거기에서 그것은 그냥 인간이 바로 만들고 세운 건 아닙니다. 네. 자연에서 비롯다는 데서 이 소수서원을 통해서도 우리가 답사를 하면요. 이 자연에서 우리에게 그 무언의 말을 많이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무, 자연, 토양, 그래서 나무, 목은 인을 유발하고, 그러니까 나무는 뻗어가잖아요. 또 이파리가 무성해지면 네네. 그늘도 되고 쉼터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는 순간, 소나무를 보는 순간, 은행나무를 보는 순간 우리가 뭔가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우산도 돼주고 그늘도 돼주는 자비로운 마음, 또 의리 깊은 마음 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 우리가 이제 그 쇠라는 거는 또 하나의 의로움, 뭔가 분명하게 자를 수 있는 옳고 그름, 네. 정의로움을 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무언에 심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불이라는 거는, 화는 뭔가 예를, 지금도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대화를 풀어가듯이 서로 존중하면서 소통하면서 또 어떤 공경하는 마음을 갖는 예라는 건 이렇게 불이 켜지니까 서로 환해지잖아요. 내 네. 위치라든가 질서라든가. 그리고 이제 물이라는 거는 깨달음, 그 배움, 이걸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은 계곡으로부터 시내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위로부터 내려가고 더 넓은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가 넓지 않으면 그 강물을 다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얕지 않으면 그 강물을 다 담을 수 없어요. 바로 우리가 배우고 깨닫는다는 거는 더 포용적이래야 되고, 바다같이 또 겸손해야 된다는 거, 그걸 또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 그냥 눈으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어와요. 그다음 마음에 땅을 받고 가면서, 아까도 당간지주, 학자수 뭐 이렇게 가면서, 또 하나는 여기에서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찾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감동을 느끼는 거는 바로 땅이 하나의 기본이 되잖아요. 토양이 되잖아요. 그렇죠.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땅도 있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데서 어떤 믿음, 신뢰를 주는 거잖아요. 언제 찾아가도 항상 우리를 품어주는 그런 자연도 있고 우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배움도 있다 하는 데서, 저는 이제 앞으로도 서원을 얘기할 때 이런 정신, 목공 화수토의 자연의 이치가 인의 예지신의 인간이 가장 추구해야 될, 앞으로도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추구해야 될 인의 예지의 정신, 이것을 우리가 함께 품고 서원을 거느리면 많은 것이 보이고 많은 것을 가슴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방송을 시작하면서 제가 던졌던 이야기들,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많은 불안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뭔가 정신적인 빈곤함에서 오는 것이다. 이 얘기가 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방금 말씀해 주신 네. 위원장님의 말씀이 답이 되는 것 같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9곳의 서원 중에서 첫 번째 서원으로 오늘 소수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얘기를 들려주실까가 너무나 기대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이배용 위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회 통합과 소통을 통해서 지식망을 구축해온 400여 년 서원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에 처음으로 길을 냈던 게 바로 이 소수서원이죠. 오늘 소수서원을 통해서요, 우리 교육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신뢰, 공동체 정신, 그리고 배려, 이렇게 우리가 지녀야 될 여러 가지 덕목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도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